서울 교외의 늦은 오후, 살짝 서늘해진 공기가 가을의 끝자락을 알리는 듯했다. 이찬원은 이날 오전부터 이어진 콘서트 리허설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가볍게 샤워를 했다.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시간이기에 그는 잠시라도 마음을 환기하고자 로키를 데리러 갔다. 로키는 지인의 부탁으로 몇 주 동안 임시 보호 중인 레브라도 레트리버였는데 그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람을 좋아하고 애교가 많아 서로 쉽게 친밀해졌다. 매일 무대 연습과 스케줄로 몸과 정신이 모두 지쳤을 때 로키와 함께 바깥 공기를 마시며 걷는 일은 이찬원에게 무척 소중한 휴식이 되었다. 숙소 한편 공간에서 로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로키, 우리 산책 갈까? 하고 낮은 목소리로 부르자 로키는 반가움 가득한 표정으로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다. 그는 로키 목에 부드럽게 리드를 채우고 만일을 대비해 소형 물통과 접이식 컵, 간단한 간식을 파우치에 챙겼다. 밖으로 나가 문을 닫자마자 로키는 흥분된 기세로 앞장섰지만 너무 빨리 가지 말자 하는 말에 곧장 그의 걸음에 맞추었다. 뛰듯이 들떠 있으면서도 멈추라면 멈추고 천천히 가자 하면 속도를 늦추는 모습이 기특했다. 이찬원은 주변 골목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에는 시내 중심부를 피하고 조용한 주택가나 공원가를 산책 코스로 삼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한적한 길을 택했다. 낮은 벽돌집들이 줄지어 있고 문 앞에 심어놓은 화초들이 저마다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기운이 떨어져 뺨이 살짝 시려웠지만 오히려 연습 후 땀을 식히기에는 적당했다. 로키가 몇 번이나 길가 담벼락을 킁킁대며 냄새를 탐색하자 그는 리드를 느슨하게 해주었다. 무대 위에서처럼 강압적인 통제가 아닌 서로 간의 템포를 존중하는 산책이 그의 방식이었다. 조금 걷다가 갈림길에 다다르자 그는 왼쪽으로 더 깊숙한 교회 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낮 동안 꽤 힘든 연습이었지만 이 시간만큼은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고 싶었다. 스케줄이 빡빡해질수록 정신적인 압박도 커지지만 이렇게 로키와 걷다 보면 복잡한 생각이 희미해지고 그래도 잘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운이 생겼다. 로키가 계속 꼬리를 살랑이는 모습을 보면 순간순간 미소가 번지기도 했다. 조금 더 간이 아담한 공원 가장자리가 나왔다. 늦가을답게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잔디밭 한편에는 나무 벤치가 두어 개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가족 단위 산책객이나 자전거를 타는 학생이 보였을 텐데 이 시각에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그는 잠깐 쉴까 하고 낮게 중얼거리며 벤치 쪽으로 다가갔다. 로키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별다른 반대 없이 천천히 따라왔다. 벤치에 앉아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그는 파우치에서 접이식 컵을 꺼내 물을 조금 부었다. 로키는 혀를 내밀어 몇 번 핥더니 금세 목이 축여지는지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벤치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 사이로 해가 기울며 붉은 노을이 번져 있었다. 리허설 때 감독이 강조했던 부분들과 다가오는 공연에서 어떤 감정을 전해야 할지에 대한 복잡한 생각도 이 순간만큼은 선선한 바람 속으로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그에게도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있다는 게 새삼 감사했다. 관객의 환호, 언론의 관심, 광고 촬영 등 모든 화려함 뒤에는 어느새 쌓여온 긴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로키가 옆에서 조용히 그의 무릎에 턱을 살짝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압박감 대신 따뜻한 안도감이 차올랐다. 고맙다, 로키야. 작게 중얼거리자 로키가 눈을 깜빡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참 순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강아지였다. 원래 주인의 사정상 이찬원이 잠시 돌보게 되었는데 나중에 로키가 원래 집으로 돌아가면 약간 허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몇 분간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해가 제법 낮아지고 공기가 더 싸늘해졌다. 그는 파우치 앞 물통을 확인하고 로키에게 간식을 한 조각 건네주면서 다시 일어섰다. 슬슬 더 걸어서 돌아가 보자 하고 말하자 로키는 기분 좋은 듯 꼬리를 흔들었다. 공원을 나와 조금 더 걸으며 그는 가끔 골목에 세워진 자전거들이나 작은 가게 간판들을 살폈다. 익숙지 않은 길을 탐험하는 재미도 있었지만 너무 멀리 가면 돌아가는 길이 번거로울 수 있어
적당한 선에서 방향을 틀어야 했다. 로키는 어디든 잘 따랐고 간간히 차가 달려오면 리드를 짧게 잡아주는 것 외에는 특별히 걱정할 게 없었다. 몇몇 행위는 로키를 보고 귀여운 강아지네요 라며 미소 짓기도 했다. 이찬원 역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답례하면서 이곳 분위기가 꽤나 정겹다고 느꼈다. 숙소 방향으로 향하는 큰 길에 접어들 무렵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건물 창문에도 주황빛 실내등이 번져 나왔다. 그는 살짝 피곤함이 밀려오는 걸 느꼈지만 동시에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다. 오늘 산책 정말 좋았네 하고 스스로 속삭이며 로키에게도 고생했어 라고 작게 말했다. 로키는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꼬리를 흔들어 화답했다. 함께 숙소 근처에 다다르자 이찬원은 문을 열고 들어가 간단히 로키에게 사료를 챙겨줬다. 로키는 헥헥거리다가 이내 사료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고 이찬원은 그제야 신발을 벗고 스트레칭을 했다. 이날 하루는 가수로서 치열한 연습을 버틴 뒤 반려견과 느긋하게 교회를 걷고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꽉 찬 만족감을 줬다. 다음 날 다시 리허설에 임해야 하지만 몇 시간 동안 로키와 나눈 교감이 큰 활력소가 되어줄 거라고 확신했다. 침실에 들어가기 전 그는 로키를 한 번 더 쓰다듬으며 작게 인사를 건넸다. 잘 자, 로키. 덕분에 재충전 잘했어. 로키가 조용히 누워 꼬리를 흔드는 걸 끝으로 이찬원의 늦가을 밤은 잔잔한 여운과 함께 평화롭게 흘러갔다. 이찬원은 로키와 함께 조금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누조후 산책을 즐길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레브라도 레트리버인 로키가 혀를 내밀며 헥헥대는 모습을 보니 더운 날씨 탓인지 금세 갈증을 호소하는 듯했다. 그는 조금만 더 가면 공원 음수대나 가게가 나오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주변을 살폈으나 이 근방은 낯선 주택가와 닫힌 가게들이 대다수라 당장 물을 구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 로키가 계속 숨을 몰아쉬는 걸 지켜보며 이찬원은 이대로 돌아가는 편이 나을까 망설였다. 하지만 골목 끝에 무언가 눈에 띄어 다가가 보니 낡은 간판 위에 더 러스티 불독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까이 가니 문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들과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몇 명이 보였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바이커들이 집합한 장소처럼 보였고 간판의 상태도 심상치 않았다. 보통 분위기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지만 로키가 너무 힘들어하는 기색이어서 일단 물을 찾으려는 마음이 더 컸다. 혹시 가게 안이나 주변에서 물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바이커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려 노려보듯 쳐다보았다. 이찬원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으나 로키를 안심시키듯 목줄을 가만히 잡고 한 발씩 다가갔다. 가게 외벽은 오래된 벽돌 위에 녹슨 철제 간판이 덧대어져 있었고 구석에는 버려진 통이나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다. 가까스로 발견한 낡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듯 보이자 이찬원은 다행스럽게 여겨 죄송한데 잠시 물 좀 쓸 수 있을까요? 하고 짧게 인사했다. 그 말에 바이커 하나가 비웃는 표정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말을 걸지 않았지만 시선을 거두지도 않았다. 로키가 숨을 한껏 몰아쉬다 간신히 물을 핥아 마시자 이찬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등 뒤에서는 담배 연기와 함께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누군가 낮은 음성으로 낯선 놈이군 하고 중얼거리자 그는 재빨리 로키를 달래며 자리를 뜨고 싶었다. 문제는 바 안쪽에서 또 다른 무리가 나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골목으로 퍼져나온다는 점이었다. 땀범벅이 된 로키가 한시라도 빨리 시원한 곳에서 쉬어야 한다는 생각과 괜히 시비에 얽히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뒤섞였다. 다행히 거친 제지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서 있던 바이커 몇 명이 로키를 흘끔거리며 웃거나 수군대는 모습이 사방에 퍼진 긴장감을 더 부추겼다. 이찬원은 최대한 표정을 일그러뜨리지 않으려 애쓰면서 물 충분히 마셨으니 이제 가자 라고 작게 속삭였다. 로키도 갈증을 해소했는지 천천히 자세를 추스르며 주인의 발걸음을 따랐다.
서둘러 뒷골목 쪽으로 방향을 돌려 빠져나오면서 이찬원은 이곳이 단순히 음습한 바이커 바가 아니라 무언가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장소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애초에 낯선 골목으로 들어온 이유가 로키에게 물을 주려던 것뿐이었는데 뜻밖의 이 꺼림칙한 공간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자 그제야 한결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로키가 멈춰서서 주인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고 이찬원은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더 러스티 불독이라는 글자가 떠나지 않았다. 도저히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장소처럼 느껴졌고 자칫 위험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는 로키를 더 단단히 붙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길을 서둘렀다. 한 번의 산책만으로도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맞닥뜨리다니. 마치 불안의 씨앗이 그 낡은 간판 아래에서 조용히 움트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찬원은 로키를 데리고 더 러스티 불독을 빠져나온 뒤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불길한 기운을 느낀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이 골목을 벗어나고 싶었다. 로키 역시 뒤에서 느껴지는 수상쩍은 기세를 감지한 듯 주인의 걸음에 맞춰 잔뜩 긴장한 자세로 움직였다. 그런데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등 뒤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거칠게 달려온 한 바이커가 로키 쪽으로 발길질을 날린 것이다. 퍽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나자 로키가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넘어졌다. 찰나의 순간 이찬원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로키가 충격을 받은 듯 몸을 웅크렸고 발길질을 가한 그 바이커는 능글맞은 표정으로 허리춤을 추슬렀다. 짧은 침묵 후 이찬원은 온몸에 분노가 솟구치는 걸 애써 진정하려고 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당장이라도 주먹이 나갈 듯한 감정이 치밀었지만 이 상황이 자칫 잘못되면 더 심각한 싸움으로 번질 수 있음을 직감했다. 얼굴이 금세 붉어졌지만 그는 로키를 우선 살펴야 했다. 이찬원이 재빨리 로키 쪽으로 달려가 상태를 확인하자 로키는 다행히 크게 다친 듯하지는 않았으나 심한 놀람에 몸이 떨리고 있었다. 바이커는 콧숨을 치며 강아지가 길 한가운데 어슬렁거리길래 살짝 치운 것뿐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말투에서 느껴지는 무례함과 적의가 노골적이었다. 이찬원은 가슴속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걸 느꼈다. 가수로서 몸싸움 자체는 회피하고 싶었지만 이번만큼은 상대가 너무나도 도발적인 행동을 했기에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사과하세요. 강아지를 이유 없이 다치게 해놓고 무슨 태도입니까? 그가 목소리를 높이자 상대 바이커가 곁에 있던 동료를 힐끔 보며 비웃었다. 주변의 다른 바이커들도 서서히 몰려들 기색이 보였고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이찬원의 눈빛이 차가워지자 그는 로키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낮추고 바이커들과 거리를 둔 채 경계태세를 취했다. 만약 이곳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분명 이 폭력적인 분위기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바이커들 사이에서 가볍게 나오는 험한 말들. 누군가는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촬영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도 엿보였다. 사태가 커지면 경찰이 출동할 수도 있고 언론에 알려질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찬원은 그것보다 먼저 로키를 더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상대가 인간도 아닌 아무 죄 없는 동물을 일방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실이 그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감정이 폭발 직전이었지만 그는 프로답게 스스로를 가라앉히려 했었다. 먼저 발길질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시비를 더 걸 생각은 없어요. 다만 사과하고 다신 이러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짧게 말했다. 그러자 바이커는 그럼 네가 나한테 뭘 해줄 건데? 라며 빈정거렸다. 순간 이찬원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로키가 살짝 낑낑대는 소리에 정신을 붙잡았다. 이대로 주먹 다짐이 벌어지면 로키가 더 위험해질까 두려웠다. 어색한 침묵이 수초간 흐른 뒤 그는 좋습니다. 우리 그냥 가겠습니다. 라며 한 발 물러섰다. 바이커의 비아냥이 뒤통수를 때렸지만 일단 로키를 데리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그의 눈엔 분노와 억울함이 여전히 서려 있었고
바이커들 역시 미심쩍은 표정으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결국 이 짧은 충돌은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묵직한 긴장감을 놓지 못했다. 로키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이찬원은 한 번 더 비장한 눈빛으로 상대를 노려봤다. 별표, 이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군. 별표.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미 상대 바이커의 행동은 아무 죄 없는 동물을 공격한 것뿐 아니라 자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도발이나 다름없었다. 이곳의 험한 기운을 잊지 못할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이 작은 충돌이 앞으로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이찬원은 로키를 부드럽게 안심시키며 잔인한 골목을 빠져나가기 위해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한편 바이커들은 거칠게 욕설을 내뱉거나 어깨를 으쓱거리며 더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기류가 느껴졌다. 이렇게 첫 번째 충돌은 간신히 멈췄지만 불씨는 남아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다친 로키를 살피며 이찬원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찬원은 로키를 부축한 채 바이커들과의 충돌 지점을 빠져나왔다. 간신히 한적해진 골목에 이르러 로키를 내려놓으니 강아지가 정상적으로 걷지 않았다. 발길질의 여파 정도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로키의 몸이 떨리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듯했다. 그는 혹시 단순 타박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애초엔 폭력을 피하려 달아나는데 급급했지만 이제 로키 상태가 심각해 보이자 걱정이 커졌다. 혹여 바이커들이 독성 물질을 묻힌 채 공격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 들었다. 평소였다면 말도 안 된다고 치부했겠지만 아까의 만행으로 미뤄볼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처럼 느껴졌다. 로키는 비틀거리며 헥헥대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보려 했지만 곧 다시 무력해졌다. 이찬원은 마음이 급해 휴대전화를 꺼내 24시간 동물병원을 찾았다. 다행히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야간 진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발견했지만 문제는 이동수단이었다. 오늘은 차를 두고 나왔기에 택시를 잡거나 직접 걸어가야 했다. 그러나 로키 상태로는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다. 망설이는 사이 로키는 컥컥거리는 이상 증상을 보이며 헛구역질을 했다. 이찬원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말 독성에 노출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사실처럼 다가왔다. 더 늦추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에 그는 조심스럽게 로키를 안아들었다. 강아지는 겁에 질린 채 몸부림칠 기운도 없어 낮은 신음만 냈다. 이찬원은 그 즉시 전속력으로 달렸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거의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서울의 골목길을 질주하며 지도에 찍힌 동물병원을 향했다. 슈퍼맨처럼 빠를 순 없었지만 무대에서 단련된 체력이라면 10분 정도는 버틸 수 있으리라 믿었다. 이렇게 되기 전에 다른 길을 택했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지만 지금은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했다. 로키의 거친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찬원은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라고 되뇌었다. 누군가 그를 알아보았어도 상관없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로키를 살리는 일이었다. 바이커 폭행에 의한 단순 부상이 아니라 뭔가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음을 깨닫고 그는 한층 더 속도를 냈다. 팔과 어깨가 뻐근해졌지만 땅에 내려놓으면 로키가 다시 쓰러질까 두려워 결코 멈출 수 없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늠할 순 없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로키가 최우선이었다. 이찬원은 최후의 힘까지 끌어내 달리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폭력 사태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감했다. 그리고 바이커 무리의 험악함이 로키의 건강뿐 아니라 더 큰 위험까지 예고한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아직은 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곧 병원에 도착해 로키야, 버텨줘. 그 한마디만을 되뇌며 어둠 속을 질주하는 그의 시선은 오로지 희미한 병원 불빛을 향하고 있었다. 이찬원은 로키를 아는 채로 지도가 안내해준 동물병원 방향으로 전력 질주했다. 골목길과 작은 횡단보도를 번갈아 가로지르며 수미터까지 차올라도 결코 멈출 수 없었다. 로키의 힘없는 몸이 팔 안에서 가볍게 흔들렸고 헥헥거리는 숨소리마저 점차 불안정해지는 듯했다. 온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달려가는데 머릿속에서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간절한 마음이 맴돌았다. 도중에 몇 차례 지나가는 행인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이찬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로키가 더 악화되기 전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만이 최우선 과제였다. 결국 어둑어둑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24시간 동물병원이라는 글씨였다. 간판 불빛이 희미했지만 그에게는 마치 구원의 신호처럼 보였다. 이찬원은 숨을 몰아쉬며 문을 밀쳤다. 도와주세요. 걔가 이상해요. 숨이 가쁘게 이어졌지만 간신히 사정을 설명하려 노력했다. 기다리던 환자는 없는지 간호사가 즉시 달려와 로키의 상태를 살폈다. 로키가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간 듯 누워있자 간호사는 눈이 커져 이쪽으로 오세요. 라며 이찬원을 안내했다. 곧이어 등장한 수의사는 로키의 호흡, 점막 색깔, 맥박 등을 빠르게 확인했다. 이건 단순한 외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찬원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까 바이커들과 실랑이가 있었고 발길질과 함께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는 걸 전하자. 수의사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어쩌면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독 증상이 의심돼요. 차분한 말투였지만 이찬원 귀에는 날선 경고음처럼 들렸다. 수의사는 즉시 로키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혈액검사에 필요한 샘플을 채취하고 해독제 투여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준비했다. 간호사는 주사와 수액 세트를 내오며 연신, 빨리 준비해야 해요. 라고 다급한 목소리를 냈다. 이찬원은 한편으로 물러나서 로키를 계속 지켜봤다. 강아지의 숨소리가 불규칙해질 때마다 마치 자신의 심장이 함께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설마 정말 독극물일까? 일부러 개에게 그런 짓을 한 거라면 하는 생각에 분노와 두려움이 얽혀들기 시작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 수의사는 이찬원 쪽으로 와서 말했다. 초기 검사 결과 독성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응급처치로 회복될 여지는 남아있어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개가 발길질이나 물리적 충격 외에 독성 물질이나 이상한 음식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 이찬원은 순식간에 떠오르는 바이커들의 그 음습한 행동들을 떠올리며 아까의 일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네, 그들이 뭔가를 바르고 공격했을 수 있어요. 공격하는 태도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만약 고의적인 독성 물질 공격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찬원은 로키가 산소호흡기를 낀 모습, 주사 라인이 연결된 모습을 지켜보다가 주먹을 꽉 쥐었다. 평소라면 폭력을 피해 조용히 넘어가는 편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로키가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겪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화끈거렸다. 이대로 둘 순 없죠.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낮게 중얼거리며 그는 수의사와 간호사가 로키 치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찬원은 강렬한 분노와 책임감을 아는 채 로키가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동시에 자신에게 이런 결정을 내릴 용기가 생겼다는 걸 깨달았다. 로키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는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 이 끔찍한 일을 벌인 자들을 찾아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찬원의 눈에는 점점 더 분노가 어른거렸다. 로키가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찾길 바라는 마음을 간신히 다잡은 뒤 그는 병원 안쪽 구석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다. 로키가 독극물에 중독된 정황이 뚜렷해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의지가 솟구쳤다. 단순히 힘으로만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그는 확신했다. 먼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겪은 일을 최대한 상세히 전달하기 시작했다. 제가 산책 중에 마주친 곳이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더 러스티 불독이라는 바예요. 거기서 바이커 무리와 충돌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제 개를 발길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 폭력이 아니라 수의사가 독성 물질 중독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이찬원은 음성에 담긴 분노를 억누르며 구체적 위치와 시간, 그리고 바이커들의 인상착의와 분위기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담당 경찰은 그 구역은 예전부터 신고가 누적된 지역이지만
증거 부족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 피해 사실이나 관련 자료를 더 제출해 주시면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찬원은 조금이라도 바이커들의 범행이 기록된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 휴대전화의 산책 경로나 주변 CCTV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곧바로 자신이 평소 신뢰하던 변호사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변호사는 상황을 대충 듣자마자 깜짝 놀라며 말했다. 당장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두죠. 그리고 이전부터 더 러스티 불독이 수상하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이미 업계나 지역 커뮤니티 사이에서 그것이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는 말이 많았어요. 마약 거래나 불법 무기 밀매, 심지어 폭력 조직의 거점일 가능성도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늘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경찰이 수사를 못했던 걸로 알아요. 이찬원은 그 얘기를 듣고 더욱 분노했다. 아무 죄도 없는 로키에게 악의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이 단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더해졌기 때문이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네요. 이 사건 그냥 넘어가면 다른 피해자도 나올 거예요. 변호사는 동의하며 말했다. 필요하다면 민간 조사를 병행해 불법 활동의 실체를 찾아내겠습니다. 거기다 언론이나 SNS를 통한 여론 형성도 고려해보죠. 며칠 전부터 변호사가 확보해두었다는 지역 치안 자료에 따르면 더 러스티 불독 부근에서 발생한 소규모 폭력 사건이 이미 몇 건 신고되었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바이커 갱단이 활동한다는 소문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경찰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엔 확실한 피해자와 독극물 중독 정황이 있으니 수사 동력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변호사는 낙관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는 사이 경찰 측에서도 내부 회의를 통해 이 지역을 신속히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찬원이 제공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로키의 의료 기록과 독극물 중독 가능성이 상당히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었다. 경찰은 강력반과 협조해 대규모 단속을 계획하고 필요하다면 특수기동대나 요원들을 투입해 그 바와 주변을 급습할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시일을 늦추면 조직이 눈치를 채고 잠적할 우려가 있어 빠른 기습이 관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찬원은 경찰과 변호사 양쪽에서 자신을 도와 적극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물론 로키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고 또 바이커들이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불안했지만 적어도 이 사건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는 병원에 남아 로키 곁을 지키며 변호사가 보내주는 조사 진행 상황과 경찰 측의 연락을 수시로 확인했다. 이제 더는 이들을 내버려두면 안 돼. 이찬원은 스스로 다짐했다. 자기 한몸 다치는 건 감수할 수 있어도 로키처럼 무고한 존재가 잔인한 범죄 조직에 휘말려 희생당하는 건 절대 묵과할 수 없었다. 유명 가수로서 얻은 영향력을 이번엔 정의를 실현하는 데 쓰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 결심은 경찰과 변호사의 협업 속에서 점차 현실화되어 갔다. 마침내 경찰이 본격적인 작전 계획을 세우고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이 시작되면서 이찬원은 비로소 무력감 대신 강력한 추진력을 되찾았다. 자신이 보호해야 할 존재와 지켜야 할 정의가 눈앞에 분명히 펼쳐졌기 때문이다. 어둠이 짙게 깔린 늦은 밤, 서울의 주택가 근처는 적막에 잠겨 있었다. 그 사이 회색빛 골목 곳곳에 배치된 경찰차들이 은밀하게 움직였다. 얼마 전 이찬원이 제공한 증언과 병원 측 증거가 결정적 계기가 되어 마침내 더 러스티 불독에 대한 기습 작전이 펼쳐질 참이었다. 경찰은 강력범죄 전담반과 협의해 불법 활동의 법적 근거를 빠르게 확보했고 타이밍상 바이커들이 방심했을 것으로 판단해 한밤중 단속을 감행하기로 했다. 사전에 입수한 정보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한 경찰은 골목 곳곳에 차량과 요원을 분산 배치했다. 조명을 최소한으로 줄인 채 대기하던 형사와 특수기동대원들은 서로 이어폰으로 위치를 공유했고
변호사팀이 전해준 폭력 조직 동향과 마약 거래 가능성도 재차 확인했다. 특히 더 러스티 불독 내부에 무기와 마약이 있다는 첩보가 있어 기습 시 무력 충돌을 대비해 장비를 충분히 갖추었다. 일부 경찰은 변호사 사무실과 수시로 연락하며 이찬원에게는 로키와 함께 외부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찬원은 로키 곁에서 초조히 기다렸지만 반드시 이 범죄 조직을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컸다. 전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흐지부지됐으나 이번에는 독극물로 인한 동물 피해 사실이 명확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만일 이것마저 실패하면 또 다른 희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었다. 자정 무렵 현장 지휘관이 작전 시작을 알렸다. 사전 준비로 주변 도로 일부를 통제해둔 덕분에 요원들은 소리 없이 더 러스티 불독으로 접근했다. 건물 뒤편은 고철 더미와 쓰레기통이 널려 있어 잠복에 적절했고 앞문엔 담배를 태우는 바이커들이 부초처럼 서 있었다. 스나이퍼 팀이 옆 건물 옥상에서 접근 가능이라는 신호를 보내자 지휘관이 무전을 넣어 모두가 동시에 움직였다. 특수기동대 한 팀이 정문으로 돌진해 순식간에 부초 바이커 둘을 제압했다. 그들은 술에 절어 비틀거리다가 몇 초 만에 바닥에 엎어졌고 옆문으로 들어간 또 다른 팀이 바 내부로 쏟아져 들어가 험악한 바이커들과 맞섰다. 카드 도박 중이던 이들이 뭐야? 라며 대치했지만 이미 수많은 요원들이 안을 장악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난동을 부리려다 테이저건에 제압돼 넘어지면서 병과 술잔이 깨지는 소리가 울렸고 대다수 바이커는 속수무책으로 손을 들었다. 이어 경찰들이 곳곳을 수색하자 가죽 재킷 안쪽이나 테이블 밑에서 마약, 흉기, 불법 총기류가 발견됐다. 알루미늄 상자에는 확실한 마약 성분 봉투가 가득했고 지워진 일련 번호가 있는 권총도 있었다. 결정적으로 로키를 공격했던 바이커가 이때 체포되었다. 바이커들이 걔 걷어찬 놈이 누구였더라 하는 무심한 대화에서 가해자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동물학대에 독극물 사용 혐의가 추가로 조사될 것이라며 이찬원의 진술과 병원 진단서와 대조에 철저히 규명할 계획을 밝혔다. 현장 확보가 끝나자 체포된 바이커들은 순식간에 경찰차에 분산 태워졌다. 건물 안팎을 수색하던 수사팀은 불법 물품과 CCTV 저장 장치를 압수했고 이들 기록은 법정에서 주요 증거로 쓰일 전망이었다. 작전은 격렬한 충돌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지휘관은 이번 기회에 지역의 뿌리 깊은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고 강조했고 작전 소식을 들은 변호사는 이찬원에게 동물학대 혐의가 공식 적용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찬원은 이 보고를 병원에서 전해 듣고 로키 곁에서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아직 로키 회복이 남았지만 정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사실이 기쁨과 함께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주었다.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빛바랜 더 러스티 불독 간판 아래 골목은 고요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폭력과 잔인함이 활개치던 곳에 드디어 법과 정의가 제자리를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찬원은 밤새 거의 잠들지 못하고 로키 곁을 지켰다. 독극물에 의한 중독이 심각해 조금만 방심해도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로키가 고비에 부딪힐 때마다 이찬원은 굳은 얼굴로 정말 괜찮아질까 하는 불안을 지우지 못했다. 그러나 새벽쯤 수의사가 밝은 얼굴로 나타나 말했다. 위급한 고비는 넘긴 듯합니다. 해독과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는 치료가 잘 듣고 있어요. 그 순간 이찬원은 체내 모든 긴장이 풀려 눈가가 뜨거워졌다. 수의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로키가 자가 호흡도 안정세고 더 악화될 위험은 낮아 보입니다. 라고 덧붙이자 이찬원은 몇 번이고 정말요? 정말 다행이네요. 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로키가 누워있는 우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전날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던 강아지가 눈을 살짝 깜빡이고 꼬리를 살며시 흔들었다. 이찬원은 잘 버텨줬어, 로키야. 라고 낮게 중얼거리며 애써 숨겼던 감정을 터뜨리듯 한숨을 쉬었다. 살짝 몸을 움직이는 로키의 모습마저 반가웠다.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에 이찬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슴에 가득했던 분노와 긴장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걸 느꼈다. 수의사는 앞으로 몇 시간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약물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로키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이 강한 것 같아요. 라고 설명했다. 간호사가 투여 계획표와 수액 라인을 확인하느라 분주한 사이 이찬원은 로키를 다시 들여다봤다. 밤새 지쳤지만 자기 안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배어나오는 걸 느끼며 죽을 뻔한 위기를 극복했구나라는 안도감이 몰려왔다. 동시에 바이커를 신고하고 변호사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 자신의 결단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문득 자신이 가수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새삼 떠올렸다. 평소엔 공연 성적이나 방송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곤 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쓸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로키를 구하기 위해 또 이 지역의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내가 나설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폭력으로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절대 방치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로키가 수의사 말대로 점차 기운을 찾는다면 이후 남은 과제는 범인들을 법정에 세우고 다시는 이런 불행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비록 그 길이 쉽지 않더라도 이찬원은 이미 충분한 결심과 용기를 얻었다. 이제 공포와 분노 대신 안도와 결심이 그의 마음을 메웠다. 만약 로키가 일찍 치료받지 못했고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아찔한 상상에 몸서리를 치며 내가 움직인 덕에 로키뿐 아니라 다른 피해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행동에 나서고 법적 공적 도움을 청한 게 옳았음을 확인한 셈이다. 견뎌줘서 고마워, 로키야. 이찬원은 강아지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긴 시간 마음속을 짓눌렀던 불안이 스르르 사라지는 걸 체감했다.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것이 해소되듯 마음 한구석엔 편안한 감정이 잔잔히 맴돌았다. 동이 트자 병원 창문으로 부드러운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수의사는 상태를 다시 확인하며 이제 조금만 더 지켜보면 의식을 좀 더 회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알렸다. 이찬원은 피곤한 눈을 비비며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렸네요. 라며 수의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의사는 빨리 데려온 게 결정적이었어요. 라며 웃었다. 그렇게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 로키가 목숨을 건졌고 음지에서 벌어지던 범죄 조직도 밝혀져 처벌받게 되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세상을 조금씩 바꾼다는 사실을 이찬원은 다시금 절감했다. 이제 곧 로키가 완전히 깨어나고 범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간 이찬원을 괴롭혀온 무력감 대신 확실한 희망과 성취감이 찾아들었다. 그는 로키 곁에서 정말 고마워 라고 나직이 속삭였다. 무대에서 팬들의 환호를 받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도 더 큰 만족이 가슴을 채웠다. 결국 로키가 살아날 거란 믿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선의와 정의가 폭력과 절망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찬원은 그 소중한 승리에 기꺼이 동참한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며칠간의 긴장과 걱정을 뒤로하고 이찬원은 드디어 로키를 퇴원시키기 위해 동물병원을 다시 찾았다. 수의사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기력을 회복했어요. 지금은 일상활동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안도감과 벅찬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입원실 문이 열리자마자 밝게 꼬리를 흔들며 달려나오는 로키를 보는 순간 이찬원은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극물에 중독되어 생사가 위태롭던 로키가 이제는 건강한 눈빛을 되찾고 발걸음도 힘차게 내딛는 모습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산책하며 함께 뛰놀던 기억들이 한 장면씩 스쳐 지나갔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로키를 조심스레 끌어안고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 라고 작게 속삭였다. 마치 로키가 이해한다는 듯 강아지는 주인의 품에서 작게 낑낑대며 기쁨을 표했다. 병원을 나오자 늦봄의 상쾌한 공기가 두 사람, 한 사람과 한 마리를 맞아주었다. 이찬원은 이른 아침부터 하늘이 맑고 바람이 선선하니
마치 로키를 위한 축하 무대가 펼쳐진 것 같았다. 로키는 병원을 벗어나자마자 주위를 킁킁거리며 살펴보았고 금세 발랄한 걸음으로 이찬원의 곁을 맴돌았다. 이전처럼 즐겁게 산책을 하고 싶다는 듯 앞발을 들썩이는 모습에 이찬원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마음 한편에는 이 강아지를 다시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간의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들이 차오르고 있었다. 이 사건은 그에게 승리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게 했다. 가수로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팬들의 환호를 받는 순간이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에 겪은 일은 또 다른 차원의 승리였다. 로키를 비롯한 무고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사회를 좀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보람 있는 승리라고 깨달은 것이다. 이찬원이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와 협력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로키가 독극물 피해로부터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더 러스티 불독 주변의 범죄 조직이 계속 남암리에 활동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낳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그가 보여준 결단과 행동은 무대 밖에서 이루어진 정의의 노래나 다름없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뿌듯함은 무대에서 아무리 중요한 공연을 성공시켰을 때의 짜릿함과도 달랐다. 이찬원은 그 차이를 확실히 느꼈다. 이건 개인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사회가 협력해서 만들어낸 결실이구나 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결코 자신 혼자만의 힘으로 이 모든 걸 해낸 게 아니란 걸 알았다. 로키가 독극물 중독에서 빠르게 회복한 건 수의사와 간호사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고, 범죄 조직이 일망타진된 건 경찰과 변호사, 그리고 주변인의 적극적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강력한 혁신과 정의의 대결을 이루어낸 것이기에 가능했다. 이찬원은 그런 공동체적 움직임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이제 이찬원은 로키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 이전처럼 산책하며 삶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로키가 힘차게 달려가다 이따금 멈춰 뒤를 돌아보면 이찬원은 그래, 같이 가자 라고 웃으며 따라갔다.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작은 동물 하나를 구한 것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약하고 목소리가 없는 존재들을 돕는 일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믿음이 굳어지고 있었다. 범죄자로부터 자신과 로키를 지켜낸 경험은 그에게 강한 책임감과 따뜻한 의지를 심어주었다. 이제 그는 개인적 명예가 아니라 폭력에 희생될 수 있는 주변 사람과 동물까지 아우르며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찬원은 바쁜 시즌 일정에 맞춰 무대에 오르며 때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때로는 비판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나 로키와 함께 겪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어디에 사용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화려한 트로피와 상패가 주지 못했던 또 다른 의미의 보람, 바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한 책임을 배운 셈이다. 그는 로키와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 무대 밖에서도 노력과 헌신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느낀다. 이렇듯 진정한 승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보호하고 돌보는 데 있다고 믿으며, 이찬원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달리는 그 옆을 로키가 즐겁게 뛰어다니며 마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이자 승리라고 말하는 듯했다.